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기초심화반 마지막 날이네요. 이 강의하고 이 다음 시간하고 오늘 2개의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기초심화반에서 주로 공부를 했었던 12운성, 그 다음에 간지 해석, 12운성과 간지 해석, 이게 저희 기초심화반의 주된 내용이었죠. 간지 해석이라는 거는 사주라는 게 4개의 주, 4개의 기둥, 한마디로 4개의 간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원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운에서 대운하고 세운, 뭐 그 외에 좀 디테일하게 볼 때는 월운까지, 세운, 이거 다 간지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간지를 해석하면, 그러니까 내 사주는 4개의 간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좀 종합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다음 운에서 대운하고 세운이 또 들어오니까 총 6개의 간지를 해석을 하면은 현재 시점에 나의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 수 있겠다라는 요소입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아는 학문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명리학은 에너지의 흐름을 아는 학문인데, 에너지의 흐름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내가 태어난 시점에서 가령 우주의 에너지는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주의 에너지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태어난 시점이 여기다 그러면 내가 태어난 시점의 에너지가 원국이죠. 근데 그 원국이라고 하는 사주의 에너지가 운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울산 이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어떨 때는 이런 에너지가 강해지고 어떨 때는 저런 에너지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명리학에 나와 있는 이게 명리학 차트예요. 그냥 주식 하시는 분들 차트 공부한다 그러죠. 주식 차트라는 거에 뭐예요? 돈의 흐름, 가격의 흐름, 거래량 대비 뭐 이런 흐름들을 갖다가 이 그래프로 나타내가지고 뭐 빨간봉, 음봉, 양봉 해가지고 주식 차트 보듯이 이게 운명 차트예요. 운명 차트. 점성학에서도 별자리 차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명리학에서 요 사주팔자는 일종의 그 시대에 함축되어 있는 차트다. 뭐 에너지 기호다. 근데 뭐를 알려주느냐? 에너지를 알려준다. 왜 에너지를 아느냐? 우주가 다 에너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너지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꼭 느낌이 바다에서 김을 건져가지고 탁 모아서 압축했더니 맛있는 김이 만들어졌다. 근데 그 김은 바다에 있는 해초를 뜯은 거다. 에너지를 굳히니까 물질이 되었다. 에너지를 굳히니까 물질이 되더라. 그러면 물질을 다시 에너지화 시키면은 물질도 에너지가 되는 거고,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거고, 에너지가 저진동으로 가면 물질이 되고, 에너지가 고진동으로 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의식, 흐름 이런 거란 말이죠. 그 전파라는 게 발명이 된 지 지금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전파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레이더도 만들고, 뭐 무선 통신 장치도 만들고, 옛날에는 이렇게 모르스보 띠띠띠띠띠띠띠 해가지고 이런 거 활용한 지가 지금 한 100년? 한 120년, 130년 정도 된 게, 전신전화가 처음 나타난 게 한 1800년대 후반이니까. 그러면 전파는 뭐죠? 물질인가요? 아니요, 에너지요. 전파는 에너지야.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전파, 뭐 전기 이런 거 같은 거 눈에 안 보여. 근데 우리가 그게 있다는 걸 아는 이유는 전기를 맞으면 찌릿찌릿찌릿하고, 이 전파라는 놈이 무슨 신호를 전달하고 영상도 전달하고, 이게 현실 세계와 즉시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거 있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파, 전기 이런 애들은 즉시 물질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즉시 물질화되지 않는 에너지도 있겠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운이죠. 우리의 기죠. 그래서 이 명리학은 에너지의 흐름, 기의 흐름을 아는 것. 근데 이 원리는 크게 이 명리학과 점학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말해서 이 운명학을 크게 한 2가지로 보자고요. 운명학은 원리가
이 명리학이나 점성학 같은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고정화된 그 사람의 삶의 흐름을 보는 분석법하고, 두 번째는 그때 동기감흥 연구하신 걸로 유명한 선생님이 칼융 선생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유식한 말로 동시성의 원리라고 했는데, 이 동시성의 원리라는 게 우연, 기적, 쉽게 말하면 우연, 기적 이런 게 동시성의 원리예요. 내가 황금풍뎅이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창문 밖에 황금풍뎅이가 와서 푸드덕거리고 있더라.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지? 내가 정말 몇 년에 한 번 황금풍뎅이를 머릿속에서 생각했는데 어떻게 황금풍뎅이가 바로 날아와가지고 내 창문에 와서 탁 다닥다닥거리고 있는 거야?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는 황금풍뎅이가? 이런 거 같은 게 다 우연, 기적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자, 점학이라는 것은 그때의 동기감흥을 파악하는 거죠. 뭐 타로, 주역점 이런 것들은 그때의 동기감흥을 파악을 합니다. 이 명리학은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아하, 이 사람은 에너지의 출발점이 이렇구나. 그러면 이 시기에는 목포쯤 가 있겠고, 저 시기에는 부산쯤 가 있겠고, 요 시기에는 울산쯤 가 있겠고, 요 시기에는 에너지의 교차로 해서 에너지가 막 섞일 테니까 이때는 좀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고, 요 시기가 되면은 교차로의 교통정리가 끝날 테니까 에너지가 순일하게 흐르겠구나. 그게 관성의 고속도로로 갔구나, 재성의 고속도로로 갔구나, 인성의 고속도로로 갔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는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인들께서 명리학에다가 어마어마한 규칙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 규칙을 통해서 표를 쫙 펼치면은 10살 때 무슨 운, 20살 때 무슨 운, 30살 때 무슨 운, 40살 때 무슨 운이라고 하는 구간을 지나겠구나.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3시 55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탁 봤어. 그거를 보고 얼른 고속버스 터미널 관제소에 가가지고 오늘 출발하는 모든 고속버스의 시간표를 알려주십시오 해서 그 시간표를 탁 받아와서 표를 딱 보고 3시 55분 3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행선지와 목적지가 어딘가를 보자. 그래서 3시 55분에 출발하는 고속버스의 행선지를 보니까 뭐 3시 55분 3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버스 확인해 봤더니 요금은 얼마고, 중간에 무슨 휴게소를 거칠 거고, 중간에 무슨 도시를 거쳐서 한 두세 군데 경유지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는 대구더라. 명리학은 여러분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하늘에다가 일정 계획표 좀 보내주십시오. 에너지 변환 일정 계획표. 이게 버스, 이게 표 같은 거예요. 버스 배차 계획표. 그거 딱 받아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버스. 용도는 무슨 용도이고, 어떤 시기에 어떤 에너지가 커질 거고, 어떤 시기엔 어떤 에너지가 작아질 거고, 어떤 시기에 어느 에너지 구간을 거쳐갈 거고, 어떤 시기에 사거리를 거쳐갈 거고, 어떤 시기에 사거리가 해소가 될 거고, 등등등등등등이 이렇게 일정표에 적혀 있어. 그거를 보고 아하, 3시 55분에 출발하는 버스가 몇 번 휴게소에서 뭐를 쉬고 어느 코스를 가서 목적지는 어디겠구나. 그런데 중간 과정을 보니 산사태가 많이 나는 지역을 지나가는 요 3시간 40분 구간에서 다소 조심해서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구나. 10대 중에 두세 대가 가끔 여기서 또랑에 빠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명식표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배차 계획표다. 인생 배차 계획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거다. 사실 우리는 다 에너지로 돼 있다. 뭐 동양식으로는 기로 돼 있다. 기의 흐름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에너지로 돼 있는데 현재 눈에 보이는 이유는 고체화된 에너지라서 그렇다. 그러면 액체화된 에너지도 있고 기체화된 에너지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기체화된 에너지는 생각, 고체화된 에너지는 현실. 그러면 기체화된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면 그것이 뭉쳐서 고체화되겠네요. 저 녀석을 죽여버릴 거야. 저 녀석을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걸 어느 날 그날 확 죽는 수가 생기겠네요. 걔가 죽든 내가 죽든. 걔를 죽이러 에너지가 출발을 했다가 걔를 탕 쳤는데 걔는 보호막을 단단히 갖추고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편물 보내면 그 당사자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낸 사람한테 반송돼요. 저 녀석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해서 죽음의 에너지가 팅 하고 날아갔는데
걔한테 가서 죽음의 에너지가 현실화시키려고 하니까 걔가 그 주파수 진동하고 전혀 달라. 그랬더니 수치 불명. 다시 보낸 사람한테 빠꾸시켜. 회신하겠음. 내가 맞아요. 내가. 그러니까 죽여버릴 거야 했는데 걔가 나랑 수준이 비슷하면 걔 죽어요. 죽여버릴까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걔가 나하고 주파수 진동수가 넘사벽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면 다시 튕겨와요. 다시 튕겨와. 나의 규칙이 걔한테는 통용되지 않아. 걔 규칙이 확 높든가 확 낮아버리면. 대체로 나보다 높으면은 수치불명 안 날아가고요. 나보다 비슷하거나 낮으면 해당이 있어. 이게 이제 이 명리학의 원리다.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다른 식으로 또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개미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시냇물에 몸을 퐁당하고 던졌다. 근데 개미가 몸을 퐁당 던진 시냇물의 에너지 배치표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몇 시 몇 분에 개미가 그 물줄기의 흐름을 타게 되면 차분하게 고요하게 흐르는 물줄기고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그 물줄기에 몸을 뽕당 던진 개미는 그래서 저기 잎사귀 같은 데 이렇게 타는 개미는 막 비바람 불고 풍랑 치고 격정이 요동치는 그런 시간대에 올라탄 개미다. 그러면 몇 시 몇 분에 시냇물에 올라탄 개미냐에 따라서 그 개미가 무사히 가겠구나. 아니면은 도중에 뒤집어져서 특히 제3구역 몇 시에서 몇 시 구간 어느 구역에서 위험하겠구나. 어느 구역에 물고기들이 많아서 잉어가 첨벙 잡아먹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거 다 확률이에요. 이거 다 확률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죠. 험난한 코스를 설정한 개미가 있다고 쳐.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가 팔자가 어떤 식이냐면은 성공률은 떨어지는데 성공하면 대박 팔자들이에요. 보통 그런 게. 보통 역사적 위인들이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선택을 하죠. 나라를 구한 아무개씨 삶이 쉽냐고. 삶이 파란만장하잖아. 막 그 팔자를 선택한 사람 중 대부분이 중간에 비명행사, 객지, 어쩌고 하는. 근데 그 중에 몇 명 성공했어. 그랬더니 역사적 인물이 됐어. 에베레스트 산에 아무나 오를 수 있냐고. 그럼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 가기로 한 사람들 중에 성공률이 대폭 떨어진다고. 동상 걸려, 돈 많이 들어, 중간에 내려와. 이런 사람, 동네 뒷산 올라간 사람들은 웬만하면 100명 중에 99명은 다 동네 뒷산 올라가. 근데 에베레스트를 선택한 사람은 그 중에 98명이 중간에 내려오든가, 동상 걸리든가, 사고 나든가, 다치든가.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은 올라가. 올라간 영혼들은 에베레스트에 올라갔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다.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좀 원론적이나 이론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원초적인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명리가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주 왜 맞을까요? 사주 왜 맞을까요? 아니 명리 강사가 사주 왜 맞냐고 물어보더니 저 명리 강사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인성이 많아가지고 근원적인 질문을 늘 마음속에 던지고 내가 그거 해소가 안 되면 나 남한테 말을 못한다고. 명리 왜 맞을까요? 명리 왜 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의견은 정답 하나 있는 거 아니니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명리가 맞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믿기 때문입니다. 왜 믿으면 맞을까요? 믿는 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이 믿으면 에너지가 요만한데 수천, 수만, 수십, 수백만 명이 수천 년 전부터 믿어오기 때문에 이게 유구한 역사를 가진 에너지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성계에서 이런 에너지 형태를 펜듈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적 차원의 어떤 규칙성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 에너지적 규칙성은 이 지구별에서 마치 엑셀 매크로 기능처럼 작동합니다. 엑셀 매크로가 뭔가요? 뭐라고 말하지 그거? 그 엑셀의 자동 계산 수식 프로그램 같은 건데 그 엑셀 프로그램 짤 때 자주 반복되는 자주 일어나는 것들은 이렇게 규칙화시켜서 무슨 글자가 나오면 한 글자 떼라. 무슨 글자가 나오면 한 칸을 떼라. 무슨 글자가 나오면 자동으로 숫자 계산을 해라. 무슨 숫자가 반복되면은 자동으로 어느 내가 지정한 자리에다가 결과치를 계산해가지고 만들어 놓아라. 이게 일종의 엑셀 매크로 자동 프로그램 같은 건데 이 우주에는
이 지구별에는 엑셀 매크로 자동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은데 재밌는 건 이 엑셀 매크로 자동 프로그램이 신이 딱 정해놓고 니들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딱 내가 정한 규칙대로 움직이는 거야가 아니고요.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 엑셀 매크로 자동 프로그램을 세세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못 건드려. 중요한 거 못 건드려. 그게 뭐냐면은 100m 높이에서 아무 보호장구 없이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건 못 건드려. 나는 100m 높이에서 떨어져도 산다. 이거는 신이 정한 그 아주 특 A급 물리 규칙이기 때문에 이 특 A급 물리 규칙에 지키겠음 하고 서명한 인간들만 여기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나 100m에서 떨어져도 산다. 이렇게는 못해. 하지만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는 무슨 결과가 올 것이다 같은 정도는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삶의 인생 매크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사주도요, 인생 자동 매크로 같은 거예요. 인생 자동 매크로. 왜? 수많은 사람이 수천 년에 걸쳐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공동규칙, 공통규칙으로 나온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적 세계에서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꿈에 천사랑 예수님,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절에 다니는 사람은 꿈에 보살님, 부처님이 나타나. 이슬람 전사는 꿈에 마호멧이 나타나.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신이 하나면 왜 누구 눈에는 마호멧이 나오고 누구 눈에는 예수님이 나오고 누구 눈에는 부처님이 나오고 누구 눈에는 조상님이 나타나냐고. 응? 각자 자기가 설정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우주 매크로에 접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우주 매크로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사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종교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정신 펜듈럼입니다. 우주 펜듈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우주 펜듈럼은 기도를 하면 복이 있다. 뭐 규칙들이 있죠. 뭐 이렇게 밥을 먹기 전에 감사를 하고 밥을 먹으면 복이 온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병이 낫는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있죠. 사실 상당히 많은 종교들이 그런 점에서는 거의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단점도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는 규칙을 만들어 버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내 자식, 내 남편, 내 전 남자친구, 옆집 남자, 정치인 아무개 씨, 쟤네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그분의 우주에선 그분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분이 정한 우주니까. 그래서 자, 일종의 우주에는 자동 매크로 기능이 있다. 근데 그 자동 매크로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각자 내가 무엇을 믿고 신념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에 작동을 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명리학에 한 발 담궜기 때문에 절대 모르는 거 없어. 이게 애석하게도 한 번 알게 되면 모르는 게 없다고. 여러분들은 명리학에 빠져들었어. 이미 발을 탁 담갔기 때문에 명리학의 규칙이 이제 나한테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나 모르는 상태로 다시 바꿔할래. 나 몰라. 나 명리 몰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다음. 그럼 명리학의 규칙 세계로 여러분들이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명리학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 달이 쳐다보면 있는 거고 안 쳐다보면 없는 거냐?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랬다가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두고두고 욕을 먹었어. 왜? 요즘 현대 양자역학에서 맞아. 달은 쳐다보면 있는 거고 아무도 안 쳐다보면 달은 없는 거야. 물질은 너가 인식하니까 존재하는 거고 너가 그 물질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 물질은 생기지 않아. 즉 내 시야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내 뒤통수엔 실은 없는 거야. 뭐 이런 것 같은 논리인 거죠. 명리학을 여러분들이 달이라고 쳐봐. 달을 쳐다봤더니 달이 날 비추고 있어. 게다가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달의 역사, 그 달의 탐험 일기, 그 달을 도전하기 위한 수많은 인간들의 노력, 달에 대한 시, 달에 대한 전설, 달에 대한 영웅 이야기, 그게 그냥 풀세트로 쫙 펼쳐져. 여러분이 명리학을 인지하게 되면 명리학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를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은 이제 발을 빼지 못합니다. 나를 비롯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알게 된 명리학적 펜듈럼에서 두 번째 단계는 명리학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 큰 틀의 규칙은 동의하지만 명리학이라는 규칙성 내에서도 세부 규칙들은 쉽게 말해서 A급, B급 말고 한 C급, D급, E급 정도의 규칙성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럼 이렇게 보죠. 제가 명리학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면 비명행사하고 이러면 자식이 죽고 이렇게 되면 얘가 남편이 급사하고 이렇게 되면은 친구가 사기꾼이고 이러면 부모 복이 없어. 내가 맨날 이렇게 가르치잖아. 맨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남의 사주를 볼 때 남편이 급사하겠는데 저 내일 결혼하는데요. 남편이 급사할 것 같아. 저 지금 임신했는데요. 너 자식 나면 큰일 나. 너 큰일 나. 근데 그걸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 내가 믿으면 그 규칙은 현실화됩니다. 왜? 우주는 내가 믿는 것을 현실화시킵니다. 우주는 내가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현실화시킵니다. 저 녀석이 도둑놈인 것이 분명해 라고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내 눈에는 나의 우주에서는 그 사람은 정말 도둑놈이고 주변 사람이 아무리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믿는 그게 신념이야. 이게 중증인 사람들이 있어. 예전에 무슨 여대생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사람 청부 살인을 요구해가지고 그 어떤 여대생을 공기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그게 무슨 재벌 부인인가 그래. 그 재벌 부인이 내 사위를 꼬신 이 여대생, 게다가 법대생이야. 이 여대생을 반드시 죽여야 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탐정을 보냈는데 다 탐정들이 와서 아닌데요. 전혀 무관한데요. 사위를 꼬시지 않았는데요. 둘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것들이 해가지고 결국은 내 말이 맞아. 그 사람은 지금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 지금 무기징역 받고 교도소에 있는데 그게 한 20, 30년 전 사건이에요. 제가 20대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 무슨 여대생 공기총, 무슨 청부 살인 사건 해가지고 심리를 그 재벌 부인을 심리 상담했던 많은 이제 이 범죄 심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현재 자신의 세계에서 철석같이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세계에선 그게 진실이야.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옳고 이슬람은 살인마다. 이슬람은 살인마의 종교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우주에선 그런 것만 보여. 그리고 그 신념은 점점 굳어집니다. 그거 다음에 다시 이슬람의 지도자로 태어나면 되지. 이제 그러면 수평 맞춰요, 이제 다시. 그래서 전생윤회 탐험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십자군의 기독교 지도자였다가 다음 생에는 자기가 죽인 이슬람의 폐잔병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런 것들만. 그래서 양쪽을 다 극단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생에서는 종교개혁자가 돼. 이런 느낌들. 명리학을 공부할 때 세세한 규칙은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주의해야 되냐면요. 재수 없는 규칙은 좀 가급적 빼십시오. 재수 없는 규칙을 나의 인생의 우주 매크로에다가 정식 탑재하지 마십시오. 재수 없는 규칙들, 일명 징크스라 그러죠. 그런 걸 보고 징크스. 제가 흔하게 얘기하는 택시기사들이 아침에 안경 쓴 여자를 태우면 그날 재수가 없다. 근데 신기한 건 그게 정말 작동해. 저희 아버지가 택시기사라 개인 택시를 운전하셨다고. 믿고 싶지 않은데 정말 아침에 안경 쓴 여자가 타면 그날 딱지 끊고 손님 안 오고 밤에 진상 손님 타서 나한테 뭐라 그러고 그래서 아침에 첫 손님은 막 골라서 태. 여자다 도망가지 막 이런단 말이지. 그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게 신념으로 수많은 택시 기사들이 이게 처음에는 그게 이제 남녀 차별이나 어떤 비하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게 이제 굳어져 버리니까 그게 펜듈럼이 돼가지고 정말로 작동을. 이런 거 많죠. 사자 재수 없다. 그래서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에 사자 안 집어넣죠. F 막 이러고 집어넣죠. 외국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마녀의 화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은 고양이 보면 재수 없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근데 여러분들 그런 규칙 되게 많이 만들어내죠. 그런 규칙들. 아홉수. 많잖아. 아홉수. 다양한 규칙들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배우시면 여러분한테 재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발동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자신이 독살당할까 늘 두려워하던 왕이 있었는데 이 자신이 독살당할까 봐 늘 두려워하던 왕이 차라리 내가 독약을 조금씩 먹어야 안심하겠다. 내가 차라리 독약을 조금씩 먹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독약을 조금씩 마십니다. 그러다 이제 누적돼서 죽었죠. 그 사람은. 왜 안 그러면 한 방에 죽을 것 같은 독약에. 여러분들도 늘 근심불안 걱정 때문에
근심불안 걱정의 소식을 듣습니다. 뭐 뉴스, 연예계 정보, 뭐 아무개가 뭐 자살을 했다, 아무개가 이러고 죽었다, 세상이 말세야, 세상이 잘못되고 있어, 아 역시 조심해야 돼 하면서 독약 같은 정보, 명리학 공부하는 이유도 조심하기 위해서. 그게 독약을 조금씩 먹고 있는 거예요. 명리학 공부하는 이유가 조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리 상담할 때 늘 나오는 얘기가 저 뭐 조심해야 되나요?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건데,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할게요. 사람은 여기 불행,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 행복, 정말 못 쓰네. 자, 여기가 불행이고 여기가 행복인데요. 사람의 본능은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요. 이 구간, 이 중간 정도 평균점이라고 치고 이 구간에서는요. 조심, 위기 대처, 무엇이 잘못된가, 뭐 하면 잘못되나,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일종의 토끼 같은 거죠. 야생 토끼. 혹시 야생동물이 나를 잡아먹으러 오지 않을까? 하늘에 독수리가 떠 있고, 저기 늑대가 나타났고, 널 조심해야지.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의심, 불안, 걱정, 감시, 대비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음, 이 구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 구간에서는 얘가 주도를 합니다. 여기서는 얘가 주도를 하고, 자, 불행에서부터 중간 정도까지는 이 부정성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너 내 말만 들어. 너 적어도 죽지는 않게 해줄게. 이 부정성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긍정성은 너 내 말을 들어. 그러면 널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 이렇게 부정성을 활용해서 가장 최대치의 효율을 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위험하지 않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일이 나타나는 정도까지가 이 구간의 최대 한계치고요. 다음, 이 구간서부터 이 구간까지